네, 안녕하세요. 토이즈 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왼쪽에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 밀링 가공 작업, 공개 도면 1번에 대해서 마스터캠으로 모델링도 하고 그 다음에 캠까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되고 지시 없는 R 값은 R2라고 되어 있네요. R2. 가령 이제 이 도면상에선 R2가 요런 되겠죠. R2, R2. 도면에 표시가 됐지만 R 값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기는 R2, 여기도 R2, R2. 이런 부분은 R 값이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거 참고하셔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밀 돼 있는 거 확인하고요. 머신그룹에서 밀이 돼 있어야 되겠죠. 자, 일단 사각형은 가로 세로가 1mm가 차이 납니다. 70에 69. 상단에 보시면 요 사각형 그리기 클릭하시고 원점 찍고 적당한 크기 주고요. 가로는 70 엔터, 세로는 69 엔터 치시고 이상이 없으면 확인을 눌러 주십시오. 자, 그래 놓고 왼쪽은 3mm 옵셋이고 바닥은 4mm 옵셋으로 보이죠? 그러면 선 한 개 옵셋 하는 거니까 역삼각형 눌러서 선 한 개짜리 이동 옵셋 누르시고 우선 왼쪽에서 오른쪽 3mm라고 해주고요. 원본 클릭, 방향 클릭, 그 다음에 적용, 그 다음에 숫자 4로 바꿔주시고 원본 클릭, 방향 클릭, 그 다음에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선 두 개 그렸고요. 그 다음에 요 원을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캐드 스타일로 하면 원점을 그렸지만 마스터캠에서는 원을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증분값 기능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우선 원을 먼저 그릴 거니까 원 클릭하시고 원이 요 교차점 기준에서 즉 여기 교차점 기준에서 가로로 X방향으로 11이고 Y방향으로 10이죠. 중심이. 자, 그 기능을 이용합니다. 그냥 클릭을 하면 안 되고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로 여기 십자를 클릭하면 델타 창이 나와요. 이 증분값을 넣으라고. 그러니까 X, Y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1, 10 엔터 치시면 원이 이렇게 그려지고요. 자, 적당한 크기 주고 파이가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파이 주시면 되겠죠. 일단은 확인 누르겠습니다. 실제로 11, 10 갔는지 확인하려면 상단에 보시면 스마트 치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눌러주시고 여기 이 선하고 여기 중심까지가 11이었죠. 그 다음에 바닥 여기 라인하고 요 중심가는 10이었죠. 예, 이렇게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치수들은 왼쪽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시고 일단 지우고요. 여기에는 중심에서 이렇게 선이 뻗어나갔으니까 선을 그려주면 되겠죠. 라인을 이용하셔서 여기 4분점에서 선 하나 빼내고요. 여기도 4분점 이용해서 선 하나 빼내고요. 트림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여기 라인 기준에서는 X는 3.5고요. Y는 얼마입니까? 10, 21의 중심에 여기 8R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원 그리기 바로 들어가셔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교차 찍고 X는 얼마라고요? 3.5, Y는 이거를 암산으로 하면 31인데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10 더하기 21이 됩니다. 10 더하기 21 엔터를 주시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적당한 크기 주시고 반경이 얼마라고요? 8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라인 이용하셔서 어떻게 할까요? 여기 4분점 찍고 살짝 빼내고요. 여기도 4분점 찍고 살짝 빼내시면 되겠죠. 확인, 선정리 이따가 하고요. 자, 그 다음 꼭대기는 바닥에서 얼마입니까? 63이라는 숫자 보이시죠? 자, 이동 옵셋 누르시고 63이라고 주고요. 밑에서 원본 찍고 방향 찍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원은 또 어떻게 그려줄까요? 원을 그려줘야지 선을 뽑아내기 편하니까 이 원은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자, 여기 교차점 기준에서는 얼마인가요? 35는 아니죠. 여기는 35가 포함된 거니까 그러면 주기 편한 거는 뭐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주시면 되겠죠. 원,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주시면 어떨까요? 찍고 x는 얼마입니까? 35, 바닥으로는요 6인데 방향은 증분이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6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 하나 그리시고 사이즈는 얼마입니까? 지름치수로 돼 있죠. 14라고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 자, 그 다음에 선 이용하셔서 4분점에서 수직으로 조금 뽑아내고요. 여기도 살짝은 뽑아내겠습니다. 확인 누르고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완성이긴 한데요. 여기는 이렇게 치수가 좀 따로 되어 있네요. 2mm 올라가서 이렇게
7이 돼 있죠, 그죠? 네,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보조선이 하나 있는 게 좀 나중에 그림을 그릴 때 편할 수도 있고 하긴 한데요. 어쨌든 얘는 요만큼 요렇게 돼 있습니다. C5 따기로 그릴 수도 있는데 여기에 치수가 딱 봐도 요거는 4고 요건 7이죠. 그래서 얘는 비대칭 C5 따기로 이따가 해보겠습니다. 이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라인은요. 63 맞습니까? 이 라인이죠. 옵셋 이용하셔서 63이라고 주고요. 원본 찍고 방향 찍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됐고, 근데 얘가 대칭일 줄 아는데 대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그려주신 게 좋겠죠. 그럼 얘도 왼쪽 여기 모서리에서 마이너스 10, y는 10 맞습니까? 10, 10에 있네요. 자, 원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교차점 찍고 마이너스 10, 10이라고 주시면 여기서 그려지고 요 사이즈는 얼마입니까? 파이 15라고 써있죠. 15 주시면 되고 확인 누르고요. 그 다음에 4분점에서 각각의 선을 뽑아주면 되겠죠. 하나, 또 하나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윤곽이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윤곽선을 정리해도 되고 아니면 교차이기 포켓 쪽을 바로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선이 조금 아직은 헷갈리진 않죠. 그러면 좀 더 진행해 볼게요. 선이 헷갈리면 제가 여기를 정리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아직 헷갈리는 건 없습니다. 그럼 포켓 바로 그려봅시다. 포켓은 어디가 기준이 되면 좋을까요? 우선은 여기 센터에 있는 여기 팔 드릴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사이즈는 35, 바닥에서도 35입니까? 아무튼요. 여기 기준에서 x는 35, y는 이거 다 더하면 되는 거 맞죠? 자, 원,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원점을 콩 찍읍시다. x는 얼마입니까? 35, y는요. 4 더하기 10 더하기 21이라고 주시면 되겠죠. 엔터. 그러면 드릴 구멍 찍고요. 지름이 얼마라고요? 8 주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고. 자, 여기 센터죠. 여기 이제 기준 삼았는데, 자, 그 다음에 요 기준 밑에 보면 밑으로 요 원이 21이라는 한 여기 원이 있죠. 파이 21이죠, 그죠? 맞습니다. 원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여기 찍고요. x는 변화가 없고 y만 마이너스 21 맞죠? 요 원이 0, 마이너스 21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적당한 크기, 그 다음에 지름은 얼마라고요? 11파이죠. 11이라고 주고. 자, 그 다음에 보조선을 좀 그어 놓죠. 4분점에서 여기까지, 또 여기도 4분점에서 여기까지. 일단 확인 누르고.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죠, 그죠? 이 중심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여기는 여기 중심 기준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x 방향으로 치수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얘는 우선 이쪽 라인부터 먼저 그려주는 게 좀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은 우리가 일부러 그려진 않았지만 보조선을 좀 그려놓고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조선을 그리는 거예요. 이 보조선은 보니까 이 딱 중심에서 그려졌죠. 요구 기준에서 16.5라고 있고 그 다음에 40이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보조선을 그을 건데요. 어차피 중심이니까 여기 분명히 중간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선을 우리가 정리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려주고 옵셋을 이용하셔서요. 16.5라고 해서 원본 찍고 방향 찍어주고 적용. 그 다음에 40이라는 숫자를 또 이용하셔서요. 원본 찍고 방향 찍어줍니다. 자, 일단 적용했고요. 그럼 이 폭 사이에 얘가 들어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누르고. 자, 한 김에 보니까 또 보조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5mm라고 하는 보조선을 그어주면 되겠는데, 왜냐하면 요게 지금 우리가 여기 그렸죠. 그 다음에 여기 15라는 숫자를 그리려면 그렇군요. 얘는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다,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얘도 이동 옵셋 이용하셔서요. 4 더하기 10 더하기 21 더하기 15라는 숫자로 주고 바닥에서 위로 이렇게 닫아줍니다.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점점 선이 헷갈리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좀 필렛을 조금씩 선을 정리해서 가시면 좋습니다. 자, 필렛을 저는 이용할 거고요. 여기에는 R 값이 안 보이지만 여기 3-라는 값에서 우리 R6이 여기도 각각 R6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6이라고 주고 여기 R 주고 여기도 R을 주겠습니다. 확인 누르고. 이상 없죠? 자, 그 다음에 보시죠. 여기 선이 여기까지 오고 여기서 선이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선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중심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결국은 여기 중심은 잡을게요. 여기 중심에 3mm라고 하는 숫자 보이세요? 3mm라고 하는 숫자. 여기도 하나 필요하죠. 여기도 하나 필요하고. 그럼 요 턱은 어떻게 만들 거냐? 여기도 같은 3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도면 안에 써 있지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고 3이니까 요 선을 밑으로 18mm 내리면 되는 거 맞죠? 옵셋
15 더하기 3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단 하나 만들어 줍니다. 확인 누르고요. 그러면 여기 턱이 하나 완성됐어요. 그러면 좀 완성적으로는 여기를 먼저 완성해 주는 게 조금 더 보기가 쉽죠. 필렛을 주시고 여기하고 여기 완성해 주고요. 자, 이상 없으면 됐고요. 그 다음 여기는 R2라고 그랬고 여기도 R2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분명히 여기 R 값을 줘버리면 여기가 끊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트림을 이용하셔서 빨간 장대 이걸 켜놔야 됩니다. 클릭을 하시고 일단은 여기를 하나 터트려 놓고요. 그 다음에 필렛을 2라고 하는 숫자를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완성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보기가 쉽죠? 예,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남았습니다. 여기 남았습니다. 그죠? 네, 여기는 한번 쳐다봅시다. 음, 여기 중심은 이게 계산상으로는 여기를 좀 쉽게 그리려면 이 선 자체를 어떻게 할까요? 원래는 원을 찾아가는 게 쉬운데 여기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여기 갔다가 여기니까 결국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40 빼기 16.5죠. 여기까지 거리가. 그리고 또 빼기 5.5 해주면 여기 맞죠? 그래서 조금 이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방식도 있다는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약간 응용입니다. 원 찍고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여기 원점을 찍고 원의 중심을 찍고요. 자, 봅시다. 우리는 일단 여기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의 치수는 곧장 없죠. 어쨌든 40이라는 숫자가 X에 있으니까 40에서 일단은 빼기 얼마입니까? 16.5를 해주시면 어딘가요? 40에서 16.5를 빼주면 일단은 여기까지죠. 맞죠? 그 다음에 다시 얼마를 또 빼줘야 됩니까? 결국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5.5를 더 빼줘야 되는 거 맞죠? 빼기 5.5.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컴마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는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라고 해주시면 원이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리실 수 있고 적당한 크기로 놓고 이게 얼마라고요? 반지름이 5.5 해주시면 딱 붙습니다. 예, 요건 조금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선으로 여기 4분점 찍고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 되겠죠. 자, 불필요한 선들을 또 트리밍 해볼까요? 여기도 트리밍 해주시고 여기는 필렛 해주시면 되겠죠. 아까 이 했던 값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필렛 해주시고요. 됐고 확인 누르고 자, 또 트리밍을 이용하셔서 조금 더 확대해서요. 휠을 밀면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그릴 때 이게 좀 어려우시거들랑 캐드 스타일로 중심선을 아예 그냥 그려버리십시오. 그래놓고 원 그리셔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예, 있죠? 자, 그 다음에 선은 이제 정리해 갈게요. 자, 여기도 필렛이 필요하죠. 그 대신에 필렛을 먼저 하기 전에 여기를 먼저 터트려 놓고 필렛을 얼마요? 2라는 값으로 여기 주시면 되겠죠. 그럼 됐고 얘도 마찬가지입니까? 필렛을 먼저 주기 전에 트림으로 중심을 터트리고요. 터트려 놓고 필렛을 여기하고 여기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확인 누르고 자, 그 다음에 다시 트리밍 이용하셔서 그림을 똑같이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터트리고 이렇게 터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화면을 조금 확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터트려 가시면 돼요. 예, 지워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못당이는 제가 비대칭으로 준다고 그랬던 말 기억나십니까? 예, 맞죠? 여기서의 비대칭은 얼마입니까? 요거 가로는 7이고 세로는 얼마입니까? 7에서 얼마를 빼는 건가요? 아, 7이었죠? 아, 잠깐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더 빠르겠네요. 얘도 좀 그리자면 비대칭을 주지 말고요. 이렇게 한번 줘볼까요? 선으로 보시죠. 여기 기준에서 선이 얼마입니까? 이게 3하고 여기 기준에서는 7이고 여기 7이죠. 여기 기준에는 또 7이죠. 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여기 찍고요. 7, 0 엔터 치면 일단 선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여기서 선을 뽑히고 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찍고요. 0, 마이너스 7 엔터를 주시면 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확인 누르고요. 실제로 잘 그려졌나 확인해 볼까요? 여기가 얼마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이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7 나오죠. 얘도 Shift 눌러서 증분값 스타일로 그릴 수 있습니다. 비대칭으로 안 했습니다. 자르기 누르시고 클릭 하시면 이렇게 완성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트리밍 좀 해주셔야겠죠. 우선은 보기 좋게 트리밍을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볼게요. 근데 얘는 이렇게가 아니라 여기에서 2mm 떨어져서 여기 7 가는 거잖아요. 얘도 이렇게 해볼까요? 비대칭도 되긴 하겠지만 선으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여기 클릭하고 0, 2 엔터를 치면 일단 여기서 원이 시작하고 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콩 찍고요. 7, 0 엔터를 치면 선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자, 자르기 이용하셔서 트림 해주시면 되고요. 자, 확인 누르고, 자, 필렛 이용하셔서 6이라는 숫자, 6 주고요. 여기 하고 여기 클릭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여기 완성. 자, 여기도 트리밍 하면 되겠죠? 커비 가지고 트리밍으로 이렇게 커팅 하시고요. 네, 완성됐고. 그러면 윤곽 쪽은 그러면 다 완성된 거 맞습니까? 예, 윤곽은 이상 없고요. 자, 여기 보조선 그렸던 거 지우고, 여기 또 트리밍이 안 된 게 눈에 보이네요. 포켓 쪽에 선. 이게 선을 이건 상관없군요. 일단 확인.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림상에 왼쪽에서 요구하는 이 그림하고 도면하고 이거하고 똑같은지 일단 봐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캠도 짜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림이 이 도면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여기에 치수가 어긋나면 캠이 잘못 짜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대로 캠이 짜지기 때문에 그 도면을 굉장히 똑같이 그려야 됩니다. 시험이니까요. 자, 그러면 형태 잡고 올라타서 또 꺾어서 R 잡고 여기 잡고 갖고 포켓 쪽은요 중간에 들어가서 타고 결국은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공구는 세 가지입니다. 10파이짜리 평엔드밀, 그 다음에 센터 드릴 8파이짜리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10파이짜리 엔드밀 여기 지나가는데 문제가 없는지는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폭들이 이런 안쪽들이 적어도 5파이 이상은 그러니까 5파이를 초과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5.5R을 그러니까 파이로는 10파이인데 10파이를 초과하고 있을 거예요. 가령 제일 좁은 게 여기서는 11파이죠. 당연히 여기 10파이가 공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깊이는 윤곽은 5mm고 포켓은 4mm라는 걸 확인하고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자, 가공 경로. 공정은 이렇게 짭시다. 센터 드릴 찍고 윤곽 돌리고 포켓 돌리고. 공정은 그렇게 짜겠습니다. 자, 드릴 가공 들어가서요. 자, 원점 여기 찍고요. 그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자, 그 다음 공구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 공구 생성 누르고요. 자, 센터 드릴 여기 있죠? 다음 누르고 클릭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냥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공구 번호는 센터 드릴은 제가 2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송 속도만 값을 주시면 돼요. 이건 0, 0. 이게 Z 방향으로 지공 1로 들어갈 때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송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끝내기. 그럼 공구 하나 생겼고요. 얘는 처음에 한번 생길 텐데요. 주의 메시지예요. 에러 창이 아니라. 그냥 이걸 켜놓고 닫기 누르시면 돼요.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절삭 파라미터 들어가서 이게 G81입니다. 지금 요게. 자, 링크 파라미터 들어가서 안전 높이를 켜고 50으로 해놓고요. 다 절대값으로 옮겨놓고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한 2mm 정도만 집어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삭류는 ON 해주셔야겠죠? 확인 누르고요. 이렇게 상에서는 잘 안 보이죠? 여기 상단에 보면 입체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깊이가 살짝 보이는데 좀 더 정확하게 보려면 여기 정면을 누르시면 이렇게 2mm가 들어간 게 보입니다. 다시 이게 평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릴 찍겠습니다. 드릴 가공 들어가셔서 또 센터 찍고요. 확인 누르고. 자, 그 다음에 공구 들어가셔서 오른쪽 마우스 새 공구 생성해서 8파이짜리 쓰겠습니다. 드릴 클릭해 놓고 다음 누르고 드릴 지름은 8파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누르시고 공구 번호는 3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릴은 90에 00900으로 하겠습니다. 찌르는 드릴 공구도 이송 속도 한 가지만 주시면 돼요. 이게 Z값이니까요. G01에 대한 끝내기 누르시고 절삭 파라미터 저는 팩 드릴 쓸 거니까 여기 들어가서 팩 드릴로 바꿔주시고 Q 값은 절입량이죠. 여기는 3mm씩 찌르겠다라고 누적적으로 3mm 늘어나는 거겠죠. 그래야 관통이 되니까. 그 다음에 절삭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다 넣고요. 요거는 한 가지 확인해야 되는 게 자, 이거는 이미 우리가 센터 드릴 할 때 들어갔던 값이니까 내비두면 되고 가공 깊이를 좀 보셔야 되는데 소재가 21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1만 해주면 안 되고요. 그러면 관통이 안 돼요.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한 5mm를 더 합산해서 엔터를 치면 마이너스 26 정도로 뚫으셔야 됩니다. 절삭류는 온도에 있을 거예요. 아까 센터 드릴을 했기 때문에요. 확인 누르시고 자, 그러면 또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정면도 눌러보시면 이렇게 내려간 게 보입니다. 다시 평면도 놓고요. 자, 이제 윤곽 한번 넣어볼까요? 윤곽 가공. 자, 저는 여기 테두리로 기준 잡을게요. 자, 왼쪽으로, 소재 기준의 공구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이 방향이 이제 좌보정이 있고 하향 절삭이에요.
그래서 요 마디 기준의 밑에 부분 클릭하셔야지 화살표가 이렇게. 혹시라도 여러분이 여기 화살표가 녹색이 말고 빨간색도 어딘가에 생긴다면 거기에 선이 중복됐거나 끊어졌거나 붙지 않았거나 패곡선이 아니거나 뭐 그런 의미일 거예요. 저는 패곡선이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빨간색 화살표가 안 떴고 녹색 화살표 하나만 떴습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 누르고. 자, 그 다음에 공구 들어가서 공구가 없죠? 오른쪽 마우스 새 공구 생성 누르시고 핸드밀 1번 클릭해 놓고요. 다음 누르시고 10파이 쓴다 그랬습니다. 10파이 들어가 있다 그죠? 다음 누르고 공구 번호 1번 하겠고요. 날개 수는 굳이 안 바꿔도 되지만 나중에 제가 다음 어떤 수업에서는 황삭, 정삭을 좀 구분 나중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두 날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속도는 110, 110, 제로, 1100이라고 하겠습니다. 숫자를 좀 일부러 약간 차이 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내기 누르시고 절삭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이대로 쓰시면 되고, 혹시라도 여기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열을 주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정삭으로만 그냥 가공할 거니까요. 자, 그냥 깊이 가공 들어가셔서 지금 보면 우리가 10파이에 두 날이라고 하는 공구를 쓰게 되면 최대 저립 깊이는 10파이에 나누기 날수 둘 하면 5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5는 한 번에 들어가서 가공할 수 있는 깊이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이론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사용하지 않고요. 자, 리드인, 리드아웃도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측면 가공은 한번 봐야 됩니다. 보고 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링크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안전 높이, 절대값 다 옮겨주는 거 드리라고 똑같죠? 그 다음에 가공 깊이는 윤곽 쪽이 얼마예요? 5죠. 마이너스 5 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절삭류는 ON 해주시고요. 그 다음 꼭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할 때 센터 드릴이라고 드리는 제가 가공 경로 이런 걸 특별히 보진 않았죠. 별로 크게 의미가 없어서. 근데 이제 윤곽부터는 한번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가공 경로 눌러서 자, 공구가 나온 거 확인하고요. 이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해하셨죠? 자, 평면도 놓고 자, 플레이 눌러보면요. 윤곽을 타고 갈 거예요. 이렇게. 아, 여기가 가공이 안 됐군요. 자, 그래 놓고 정면도 보면 깊이가 5mm 들어간 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 확인됐으면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뭡니까? 여기가 미절삭된 부분, 미삭된 부분이 두 군데가 보이죠. 그러면 공구를 따로 지나가도 되지만 시험 관계상 좀 편하게 하려면 그냥 여기 마스터캠에서 지원하고 있는 측면 가공 기능이 있어요. 그 조건에 들어가셔서 측면 가공, 요게 이제 사용하지 않겠다의 뜻인데요. 들어가서 사용하겠다고 켜주면 되는데, 이렇게 켜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방금 한 바퀴 돌았는 게 황삭 번호 1, 즉 한 바퀴라는 소리예요. 방금이 한 바퀴였어요. 그러면 몇 바퀴 돌아야 됩니까? 바깥에부터 크게 두 바퀴 돌아야 되죠. 맞죠? 자, 그래 놓고 확인 누르시면 뭐가 없어졌죠. 아까는 가공 경로가 뭔가 생긴 것 같은데, 걔는 이유는 수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빨간색으로 꼽혀가 떴어요. 그러면 요 수정된 걸 업데이트, 즉 반영하려면 상단에 보면 요 네 번째가 있어요. 재생성, 요거 눌러주시면 반영이 돼서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이제 여기 바깥쪽에 돌고, 두 번째 돌 때는 안쪽 거선 돌고, 이게 공구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공 경로 누르시고 플레이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바깥쪽 한번 돌고 또 안쪽 돌고. 자, 그러면 여기도 미삭은 없죠? 다 절삭된 거죠. 확인됐고요. 자, 이제 포켓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포켓 가공. 자, 포켓 가공은요. 제가 이제 포켓 안은 좀 특이하게도 정삭 가공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긴 한데 그 기능을 제가 안 쓸 거예요. 일단 그걸 안 쓴다는 전제하에 그 윤곽할 때는 이 방향을 생각해서 마디 밑에 여기 좌보정 방식으로 클릭을 했지만, 포켓은 이 선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클릭 아닙니다. 이 선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아무거나 그냥 클릭해 볼게요. 예, 이 방향 상관없습니다. 포켓은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공구는 1번 공구 평행드밀 이거 그대로 쓸게요. 클릭하시고 절삭 파라미터 들어오셔서 자, 이상 없이, 자, 여기는 자동으로 하향이 되어 있으니까 내비두면 되고, 자, 여기 값이 혹시나 들어가 있으면 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로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냥 황삭 진입은 저는 오버랩 두 번째 방식 쓸 거고요. 진입 동작은 안함을 할 겁니다. 공구가 스트레이트로 내려간다 그 뜻이고요. 그리고 제가 정삭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들어가서 체크를 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깊이 가공이 필요 없습니다. 도면에 봤더니 깊이가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링크 파라미터 들어오셔서 안전 높이를 켜시고, 그 다음에 절대값, 절삭 깊이는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4 주시고 엔터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절삭류 들어오셔서 어떻게 할까요? ON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공 경로 눌러서 플레이 버튼 누르시면 공구가 요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죠? 그죠?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요거를 입체로 두고 한번 볼게요. 다시. 자,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비껴서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원하는 건 공구가 적어도 여기는 구멍이 나 있지만 여기는 맨 땅이잖아요. 그럼 공구가 여기 구멍난 쪽으로 들어가면 엔드밀에는 좀 공구 저항이 좀 덜 하겠다. 그죠? 이 가공 저항이라는 게 좀 무서운 거거든요. 엔드밀은 특성상 밑에도 날이, 바닥에도 날은 있지만 엔드밀은 측면 가공용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 들어갈 때 구멍이 나 있는 부분으로 좀 넣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도형 1체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일단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요. 여기 빈 란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여기 보시면 체인 추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르시고 여기 십자, 점을 찍겠다고 클릭을 해놓고요. 왼쪽 마우스. 그 다음 왼쪽 마우스로 여기 원의 센터를 한번 클릭하시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아마 점 체인 2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한다는 소리예요. 이거 읽고 이거 읽는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먼저 들어가서 이것도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점 체인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손 띄지 말고 얘를 그대로 드래그 앤 여기다가 드롭 놓으시면 순서가 바뀌어요. 꼭 순서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확인 누르시고 그럼 얘도 수정이 됐으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얘는 또 네 번째 거 재생성 누르시면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바뀐 티는 안 나지만 어떻게 확인할까요? 가공 경로 누르시면 이렇게 센터로 들어간다고 표시가 될 거예요. 플레이 눌러볼까요? 그러면 공구는 밑으로 들어가서 가공을 하고 있을 거예요. 됐죠? 예, 이렇게 가공되면 끝난 겁니다. 확인 누르시고 그러면 전체 공정을 보고 싶거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한 개씩 누를 수는 없잖아요. 이 전체를 보고 싶을 땐 얘가 지금 체크만 하나만 돼 있는데요. 맨 앞에 있는 얘를 체크하시면 전체 체크가 다 켜지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똑같은 게 한 개 더 보이죠? 여기 상단에 있는 이 5번째 거를 눌러주시고 플레이를 눌러주시면 전체 공정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윤곽 자, 그 다음에 포켓. 아까 센터 드릴하고 트린 이미 끝났습니다. 속도가 빠르니까. 예, 이미 여기는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공정은 다 끝났고요. 이걸로 이제 작업이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NC 파일을 뽑으셔야 되겠죠. 다 켜져 있는 상태로 확인하고요. 이렇게 체크가 다 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G1을 누르겠습니다. 자, 포스트는 이 포스트를 쓰고요. 확인을 누르고요. 그러면 이 NC 파일을 어디에 저장했냐고 물어보거든요. 저는 데스크탑 혹은 바탕화면이라고 하고요.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어떤 포스트라고 하는 그 필터를 통해서 이제 G코드로 나와요. 우리가 지금 G코드를 짠 게 아니라 이 캐드선 혹은 이 드로잉된 이 선에다가 툴패스를 입혔고 그거를 이제 NC코드, G코드로 변환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화면은 마스터캠의 에디터 화면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조금을 수정을 하자면 저는 여기 퍼센트 뒤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꿀 거예요. 여기는 알파벳 O의 프로그램 번호거든요. 이거는 이제 시험 볼 때는 수험 번호가 주어질 거니까 일단 그 번호로 하시면 되고 일단 저는 요 번호를 쓸 거고 사용된 공구 순서는 뭐 이렇게 공구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G코드 상에서 괄호로 표현된 것들은 실제 장비가 읽는 부분은 아니에요. 장비가 여기는 읽지 않습니다. 이거는 패스하고 아마 여기서부터 아마 읽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잡고 2번 공구 가지고 54 공작물 좌표계로 여기 중심 잡아서 이 회전 속도로 정회전이죠. 시계 방향 돌고 그 다음에 이 H 요 장보정값 2번에 들어있는 거 이 번호가 일치하겠죠. 불러와서 안전 높이까지 G00으로 오고 여기까지 G00으로 오고요. 여기까지 G00으로 R25라는 건 소재 상단에서 플러스 방향 Z 방향 쪽으로 25 그까지 오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G81 스타일로 여기 요거는 이제 스포 드릴링 고정 사이클로 요만큼 찌르면서 찌를 때 요 속도를 갖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찌르로 가공한다는 소리니까 가공에는 이 피드 값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에서는 피드 값이 없죠. 그거는 G00이라고 하는 장비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제 G00의 어떤 속도가 있거든요. 그 속도로 그냥 자동으로 빨리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공할 때는 요 속도 이제 유지하고 사이클이 끝나면 여기 사이클을 취소되고 이런 식으로 G코드가 여기 2번 공구, 3번 공구, 그 다음에 1번 공구까지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결국은 이제 장비에 넣고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고 가공을 하시면 머신 센터 부분에 대한 실기 시험 과제는 이제 완성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공개 도면 1번에 대해서 마스터캠으로 여기 드로잉 캠으로 이제 모델링도 하고 드로잉 캠 작업까지 완성하였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